그녀가 연주하는 건 피아노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연주하기까지 그녀 옆엔 늘 어머니 우갑선 씨가 계셨습니다. 희한한 무대를 좋아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희아를 낳은 어머니. 세상을 감동시킨 기적을 만나봅니다. 희아 씨를 만난 곳은 과천의 한 공연장. 자선 공연을 위해 정상의 음악가들이 희망 나눔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피아니스트 희아 씨. 그녀의 연주는 언제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선 어디서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떠오르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밝고 순수한 성격 덕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딱 들었는데요. 제가 무대 뒤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었습니다. 어머니와 희아 씨가 단둘이 사는 곳.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상위 군인이었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집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정갈하고 아담한 집.
희아 씨에게 피아노는 삶의 일부이자 아주 오랜 친구와도 같습니다. 희아 씨는 틈만 나면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열정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피아노를 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희아 씨. 하지만 그녀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희아 씨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희아 씨 뒤에서 늘 힘이 되어준 어머니 우갑선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그냥 괴물처럼 보이고 괴물처럼도 보이고 사람 놀리는 아이들은 제가 괴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이 괴물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좀 제발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머님이 혹독하게 안 하셨다면 제가 피아니스트 될 수 있었을까 열심히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죠. 독하다를 넘어서 잔인하다. 그 엄마가 아니다. 엄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손가락도 제대로 모양새도 없는 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라고 애를 괴롭히느냐고. 그게 엄마냐고. 악질이지. 다른 사람 너보고 엄마 겉모양만 보고 내가 몸이 이렇고 희아도 몸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천사라고 생각하겠지만 넌 악마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죠. 희아 아빠가 그렇게 말씀 잘 하셨어요. 애 괴롭힌다고 피아노 시키고.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게 잔인한 엄마이고 싶을까요? 기지가 기분 좋은가 봐. 많이 쌌나 보지. 어머 여기 기저귀 갖고 놀고. 더러워. 이거 봐. 아, 심형래 같아. 누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 지금 차가 많이 먹자. 여기는 심형래 안 같네. 어. 머리가. 엄마가 근데 마리세신처럼 나. 엄마가 머리인데. 약국을 하는 우씨 집안의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갑선 씨. 지역 명문 간호학교를 나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한 갑선 씨는 집안에 촉망받는 딸이었습니다. 병상에서도 구두닦이 소년에게 공부를 가르쳐줬던 아버지. 그 모습에 반한 갑선 씨는 22살 무렵 평생 남편의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8년 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귀여운 아기 희아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에겐 너무나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은 그런 좋은 것을 가져도 될까 네, 그런 과분한 생각이 들었고요. 기쁘고 행복했죠. 네. 희아는 선천성 사직이형 1급으로 태어났습니다. 입양을 보내라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도망칠 정도로 희아를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이가 사랑스러웠고요. 예, 이게 포기를 하도록 종용을 했죠, 가족들이. 예, 그렇지만은 제가 희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강하지는 않았죠, 그런 것들이. 희아의 손은요, 이제 막 피어난 튤립꽃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고요. 작으니까 더 예쁘고,
손이 또 모자라니까 참 귀엽다라는 생각도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 작고 귀엽기만 했던 희아. 희아 씨는 어느덧 28 아가씨가 됐습니다. 입술을 껍데기를 계속 뜯어내고 앉아있어. 이렇게 좀 촉촉하게 좀 제대로 발라. 왜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없냐. 어? 입에다가 이렇게 제대로 발라가지고 좀 안 까지게 해야지. 좀 수고했어. 너무 많이 발랐나? 그러니까 너무 두껍잖아. 아따맘마 됐다. 손가락 튤립 꽃으로 보이고 말이야. 그래. 얘도 배고프다는데. 엄마는 희아가 남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왈츠라는 곡이 있어요. 쇼팽에 강아지 왈츠 할 때 이렇게 얹혀놓고 어머니와 희아 씨 단둘에 살고자 했던 절박했던 싸움. 희아 씨가 포기할 때면 어머니가 이끌어주고 어머니가 놓을 땐 희아 씨가 다시 피아노를 잡았습니다. 이 작고 예쁜 피아니스트 희아 씨를 어떻게 키웠을까 궁금해집니다. 세상을 감동시킨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는 희아 씨에게 영양분이 되길 바랬습니다. 소원은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 손을 잡고 내가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소원도 생기고, 그리고 말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희아 씨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에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글씨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삐뚤삐뚤 글씨라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연필을 잡는 일은 어린 희아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희아를 위해 선택한 것이 연필이라도 잡고자 시작한 피아노였습니다. 글을 써도 뭐 알아보기도 좀 힘들게 쓰고, 지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손에 그 힘을 길러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생각이 된 거예요. 악보를 못 읽으면 피아노를 칠 수도 없는 거고, 피아노 뭐 건반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 피아노가 아니니까요. 엄마는 희아에게 매일 10시간씩 혹독하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손가락은 물집이 터져 피가 나고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저를 그렇게 피아노만. 근데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죠. 내가 지금 당장 무슨 내가 피아니스트 될 사람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나. 내가 그거 될 것도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이걸 다 외워야 시험을 본다, 그런 그 생각으로 공부를 했듯이 희아도 이거를 해내야 무대에 선다. 네, 저는 희아가 무대에 서면은 그야말로 이제 희아 일을 하는 거고, 희아가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혹독했지만 피아노가 좋았던 희아 씨. 13살 무렵 희아는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습니다. 몸을 다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마음에 난 상처였습니다. 엄마의 레슨은 더 강해졌습니다. 엄마는 희아가 약해질까 봐 더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신체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군을 하고 그랬을 때 미안하고 그 눈물도 나고 그렇죠. 내가 울어서 희아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는 일이 더 많죠. 그럴 때마다. 희아 씨가 12년간 학창 시절을 보낸 주몽학교입니다. 학교 곳곳에 희아 씨가 흘렸던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린 희아의 피아노 연습은 어떤 학생들보다 치열했습니다. 노력은 결과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피아노의 재능을 보이며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희아. 희아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준 엄마의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가 눈만 뜨면 이렇게 멈추고 쉬는 법은 없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아도 안 하려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아마 멈췄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지. 이쁜 자기 아기를 세상을 자기 혼자서라도 살아가게끔 의지를 키워줘야 된다고 뭐 돈이 더 많아서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하실 때 그걸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뼈와 살을 다 내줘서라도 홀로 서게 하고 싶었다는 어머니.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아노 선생님을 구하고 돈이 없어 피아노 키보드로 연습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아의 노력은 빛을 발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목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희아 씨. 장애 극복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희아 씨. 오늘은 피아노가 아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노래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요.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귀가 많이 아프실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희아 씨의 노래 어떤 느낌일까 기대가 됩니다. 스물여덟,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고 싶었을까요? 희아 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시련을 이겨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겨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니에게 희아 씨는 다른 아이들처럼 특별합니다. 신생아실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저는 이 내성마비 아이들이 웃을 때 그 미소가 건강한 아이들이 웃을 때보다 훨씬 더 맑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도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애아를 이렇게 가지는 부모님들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뱃속에서 생명이 싹 트는 그 순간 이미 몸은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칩니다. 10달 동안 양수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희아. 어머니에게 희아는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희아 씨가 2살쯤 엄마는 생활비를 벌고자 어린 희아를 업고 산부인과 조산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희아 씨는 2살부터 10년 넘게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희아에게 생명이 소중하단 걸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4개의 손가락을 튤립 꽃봉오리라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 어린 희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 그 아기들 표정이 똑같이 웃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아기들도 천진난만하니까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았고 좋았죠. 제가 가끔 아기들 우유도 먹여주고 저도 젖병을 좀 빨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어머니는 희아의 앙증맞은 손을 처음 본 순간 아름다운 튤립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아기는 2 손가락이 아닌 생명의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희아를 보면서 항상 저는 희아 손이 엄마 손보다 훨씬 예쁘다. 예. 그리고 희아께 엄마 거보다 훨씬 예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모든 게 다 예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게 아마 희아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만큼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마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엄마 말을 다 믿을 것 같아요. 희아 씨는 이제 희망을 연주합니다. 연주의 공연 수익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태풍이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난국가나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그 모든 일을 이 작은 소녀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희아 씨는 가슴속에 꽃 피운 사랑을 이제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희아 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기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신지식인에 희아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꽃나무들도 살갗이 터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꽃망울을 틔우듯 오늘의 희아 씨가 있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지식인으로서 더 큰 그 활동을 앞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을 받았지만 늘 이 순간만 되면 어머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희아 씨의 기쁨은 어머니에겐 감동이 돼 전해집니다. 그런 마음을 희아 씨도 알고 있겠죠? 어머니의 품으로 찾아온 튤립처럼 예쁜 희아. 이제 희아 씨가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딸을 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한 말이 맞구나. 예, 그래서 희아가 그 엄마를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요. 희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해외 공연까지 초대를 받는다는 거는 가히 제 인생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살면서 어머님이 계속 밝게 살으라고 당당하게 살으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게 천부적인 밝은 성격과 그 자라면서도 밝게 큰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머니 우갑선 씨는 이 세상의 어떤 아이도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모습보다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로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는 도전장을 내밀고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두 모녀입니다.